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모입니다. 자, 이번 파트 5번 노동쟁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쟁의, 노동조합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노동쟁의는 두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노사관계도 문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사관계입니다. 노사관계는 약간 근로시간 쪽으로 뽑아주시면 돼요. 근로시간 관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로 노동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몇 시간 근무죠? 52시간 근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연장 근로수당 이제 일주일에 뭐 몇 시간을 못 넘기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12시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좀 몇 개 개정이 좀 됐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기본소를 참고해서 보아주시고요. 저는 좀 중요한 내용만 적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시간 유형입니다. 근로시간 유형은 아시다시피 휴게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1일에 8시간 근무가 최대고요.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건 기본시간. 뭐 6시간 근무하는 회사도 있을 거고 7시간 근무하는 회사가 있을 텐데 그래서 1일에 8시간은 못 넘겨요. 최대. 그 다음에 선택적 시간 근로제, 탄력 근로제죠. 간주 시간 근로제. 이거는 약간 외근 쪽인데요. 외근을 오래 가다 보면은 이제 회사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회사에 복귀를 못하는 때가 있거든요. 막 회사 복귀하려니까 막 5시 반이에요. 막 회사 복귀하려니까 막 6시 10분이에요. 근데 영업직인 경우에는 술도 마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복귀하기 힘드니 이것도 근로시간을 봐라 라는 게 간주시간 근로제예요. 주로 영업직에 해당난다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재량 근로시간제는 그냥 재량껏 내가 근무하고 싶은 시간대에 근로를 하는 데인데 사실 이거는 뭐 없죠 사실. 교대 근무제는 2개 이상 졸업 편성을 해서 이제 일정한 기일마다 근무 시간이 바뀌는 형태, 교대 근무제. 뭐 상근무제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2근무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주로 이제 버스를 하시는 기사님 생각해 주시면 돼요. 버스 기사님은 이제 오전 근무 타임, 오후 근무 타임을 교대 근무제로 이용을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이제 근무제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사근 이유죠, 대체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근로시간 유형이 있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근로 유형의 이제 최근 동향입니다. 이제 집중 근로 시간제. 많긴 한데 몇 개만 이제 추려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것만 일단 적어놨어요. 집중 근무제는요, 일정 시간대를 딱 정해놔요. 근데 거기에 업무의 흐름을 끊기지 않도록 일체 전화도 못 받고요. 담배 못 핍니다. 커피 못 마셔요. 근데 화장실 가는 건 되고 물도 못 마십니다. 참고로 이때는 완전 일에만 집중해 주셔야 돼요. 딴짓 하면 안 됩니다. 카카오톡 못 합니다. 지시 못 합니다. 아무것도 못 해요. 오직 내 일만 해야 돼요. 그게 집중 근무제. 예를 들어서 집중 근무제는 오전에 시간이 잘 될 테니 10시에서 12시까지는 집중 근로를 해라. 다른 일도 일체 시키지 마라. 라는 걸 내 일에만 딱 집중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일이 많아 죽겠는데 나 이때만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이제 집중 근무제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집중 근무제가 끝나면은 이제 커피 마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담배 피러 가면 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4시간 선택근무제. 이거는 뭐 선택하는 거고, 원격근무제는 재택근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재택근무 하고 싶죠, 사실. 근데 코로나 때는 재택근무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도 끝났고 하니 재택근무제는 이제 하진 않죠. 파트타임 이런 거 약간 시간 강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비정규직, 이거는 정규직 아니죠. 근데 좀 대우가 좀 남다르다 보니 비정규직은 뻑하면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이 두려움 속에서 해야 되는 게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정규직은 솔직히 저는 안 좋아합니다. 저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근 동향을 이렇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시간입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를 떠나서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원칙은 8시간에 40시간입니다. 그래서 연장 근로는 12시간 미만인데
특히 야간 근로는 남자는 동의서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여자인 경우에는 동의서를 받고 작성해야 돼요. 왜냐면은 여성분들은 반길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간 근로를 할 때는 동의서 받고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1.5배 정도 주시면 되고요. 휴일 근로는 8시간 넘어가면 200%만큼입니다. 근데 이제 그 연장 근로인 경우에는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본서를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고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녀석, 그러니까 출산한 후에 1년이 안 지났어요. 그때는 막 뭐 산후조리 한다고 그때 힘든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장 근로를 할 때 하루에 2시간만 가능합니다. 근데 일주일에 6시간. 그래서 넘으면 안 돼요. 1년은 150시간 미만입니다. 근데 산후 1년이 지났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위에 이제 해가지고 가능하지만, 근데 산후 1년이 지난 여성은 왜냐면은 이게 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신 중인 여성, 이거는 당연히 야간근로 하면 안 되죠. 임신 중인 여성은 당연히 야간근로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큰일 나요. 왜냐면은 유산하는 경우도 있고 사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스트레스도 조절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산모한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분 자체가 학생인 신분이 아닌 사람인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7시간이고요 8시간 아닙니다. 특히 이제 10대 중후반 이제 분들은 8시간 근무를 하면 안 돼요. 7시간이고 35시간 못 넘깁니다. 그래서 연장은 하루에 1시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5시간. 그래서 야간근로 동의서 작성하면 되고요. 유해 위험한 작업자는 내 몸이 정말 위험한 작업자. 이거 6시간까지입니다. 그래서 야간근로 휴일근로 당연히 안 되죠. 왜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이게 꼭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휴게 시간입니다. 휴게 시간은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휴게 시간 줘야 됩니다. 휴게 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요거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인 국가에서는 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휴게 시간에 이용을 해서 이제 도시락 이제 금방 먹고 다시 일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근무 시간이 9시부터 5시까지죠. 근데 한국도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1시간 일찍 퇴근한다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 좋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반드시 1시간은 무조건 쉬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 시간 꼭 지켜야 되고요. 뭐 지키는 회사예요 전부 다. 노사관계 관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노동조합이 시작하게 됩니다. 자, 노사관계 관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약간 노동조합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이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표현으로 얘기를 합니다. 옛날의 노동조합은 이 근로자가 이 부당한 행위를 할 때 약간 대변해주는 그런 스타일로 이제 보시는 게 이제 노동조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필요한, 근로자에게는 필요한 그러한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지금의 생각도 변함없지만, 근데 단지 아쉬운 건 뭐냐, 이 노동조합이라는 것 자체가 좀 변질이 됐어요.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은 이 노동조합은 상당한 부분이지만, 지금의 노동조합은 약간 좀 이게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좀 많이 이제 돼가지고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노사관계 관리는 노동조합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노동조합의 형태, 요거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가입 방법, 요것도 한 번씩 나옵니다. 직업별 노동조합은요, 동일한 직업에 대해서 노동조합을 가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사 쪽이다 라고 하면은 인사 쪽에 관련되어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노동조합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 없이 그냥 누구든지 오세요 라는 뜻이고, 산업별 노동조합은 같은 산업에서 노동조합을 하는 건데, 주로 뭐 화물연대 같은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같은 산업이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 내에서 이제 조합을 만드는 거. 얘가 현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아니면은 르노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죠. 뭐 이렇게 이제 기업별 노동조합 이런 종류가 있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입 방법입니다. 가입 방법은
이제 6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이거 6가지 중에 시험 문제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은 정확히 하지 않는데 유니언 숍하고 메이터넌스 숍 이게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100% 정확하진 않아요. 하도 골고루 나오다 보니까. 자, 그래서 클로우즈드 숍입니다. 말 그대로 클로우즈는 닫힌, 뭐 닫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겁니다.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있는 근로자만 될 수 있고, 조합원이 아닌 자는 가입을 못합니다. 그게 클로즈드 숍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식구끼리만 가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유니언 숍은요, 근로자가 이제 조합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비조합원이에요. 비조합원인 경우에도 이제 채용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약간 그거예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노조 가입이 돼. 그러니까 조합은 아니에요. 조합에 가입은 안 했어요. 가입할 마음도 없어요. 근데 유니언숍은 일정 한 2년 정도 근무를 한다, 자동으로 노조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니언숍이고, 반강제죠, 말 그대로. 반강제. 그냥 강제가 반강제. 오픈숍은 우리 노동조합 가입하실 분 오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될 수 있게 하는 제도. 그러니까 조합원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오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게 가입 방법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에이전시 숍입니다. 에이전시 숍에는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에요. 약간 좀 부당하다면 부당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근데 조합비를 줘야 돼요. 조합비를 상납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가입 안 해도 돼요. 아예 가입 안 해도 돼. 필요 없. 해도 내가 안 해도 돼. 대신 노동조합비 내라. 이런 뜻이에요. 이럴 거면은 노동조합 가입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그만한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혜택은 줄 테니 그냥 노동조합에 돈 내라 라는 뜻이에요. 차라리 그냥 가입하고 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에이전시 숍이고, 메이터넌스 숍은요, 일정 기간 동안 자격을 유지하는 제도예요. 일정 기간 동안만. 노동자가 가입했죠? 일정 기간 동안만. 그러니까 한시적인 거죠. 1년, 2년, 연장하려면 연장해라,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이런 이제 메인터넌스 숍이고, 프리퍼레이션 숍은요, 비조합원보다는 조합원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이제 주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죠, 생각해보면. 왜냐면은 근로자를 채용을 할 때 비조합원인 경우에는 혜택을 안 주는 게 사실 맞아요. 왜냐면은 가입 안 했으니까. 가입을 할 때 이제 그 혜택을 주는 거죠. 어떤 거, 멤버십 가입하는 것처럼. 멤버십 가입하면은 멤버십 가입할 때 멤버십 전용 드라마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조합원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게 프리퍼렌셜 숍이에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돼요. 클로우즈드 숍은 노동조합원 아니면은 가입 안 돼, 이거고, 유니언 숍은 조합원이 아니면은 가입은 안 해도 되는데 일정 기간 동안 지나면은 너는 조합원이다, 이런 뜻이고, 오픈숍은 누구든지 오세요라는 뜻이에요. 에이전시 숍은 노동조합원은 아닌데 조합비를 내라라는 뜻이고, 차라리 이럴 거면 가입한 게 나아요. 그 다음 메이터넌스 숍은 약간 한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노동 자격에 이제 유지를 하는 거고, 기간 지나면은 재가입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고, 프리퍼레이션 숍은 가입자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가입 방법 6가지 꼭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단체 교섭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좀 그냥 이제 이렇게 표로 작성을 했고요. 사실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읽어만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거 저도 읽어봤는데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읽어만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제 노동쟁의입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상 기본서에는 내용이 더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내용 자체를 정리를 하기에는 설명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작성을 했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노동쟁의입니다. 노동쟁의는 뉴스에 막 뜨잖아요. 12월 15일 파업을 해서 광화문에 모여서 시위를 하더라. 이런 뉴스 보잖아요. 그게 노동쟁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부당한 행동을 했으니 우리는 강화문 가서 모여서 시위를 하겠다라는 뜻이고, 예, 그런 상태가 노동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동쟁의 유형은요, 근로자 측 쟁의 유형과 사용자 측 쟁의 유형인데, 이게 문제에서 나오는 게 근로자 측 쟁의 유형이 아닌 것, 사용자 측 쟁의 행위가 맞는 것 해가지고 이제 메인 제목으로 해서 많이들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파업은 아시죠? 파업은 일 안 하. 일 안 해. 나는 일 안 해. 이란 뜻이에요. 일 안 해. 일 안 해. 왜? 아이고, 혹시 월급도 줬고요. 뭐 부당 행위 엄청 심하고요. 사장이 좀 호두 같아요. 이게 좀, 이게 작 같아요. 뭐 이런 느낌의 이제 해가지고 들고 일어서자. 우리는 내 일하는 거에 대한 권리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가지고 노동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사장이 좀 들어하는 게 좀 파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면 거부를 하는 거고, 태업은 뭐냐면요, 일은 하는데 야매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야매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저희 집이 온양온천역과 가까우니까 온양온천역 이제 기준을 보면은, 온양온천역이 급행 가거든요. 신급하고 청급 이렇게 가거든요. 청량리급이에요. 청량리급인데 10시 주말에 10시 28분 이게 막차거든요. 급행 막차. 나머지 천안에 가가지고 천안까지 가서 급행 타야 돼요. 근데 가는데 지금 1호선이 지금 뭐 태업을 해요. 뭐 월급을 너무 적게 준다든지 월급을 안 줘요. 그래서 10시 28분 출발하는 게 아니고 막 13시 막 30분에 출발한다든지, 막 열차가 많아요. 막 오는데 막 언제 출발할지 몰라요. 기약도 없어요. 그래서 13시 반에 막 출발해요. 이게 태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업 속도를 떨어뜨리거나 품질 저하시키는 거.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야매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의욕 자체가 그냥 떨어지는 거죠. 민원은 뭐 전화 계속 오겠죠. 10시 28분 출발 열차 왜 안 와요? 이러면서. 그러면은 이제 딱 안내 말씀 딱 하나 드려요. 우리 현재 지금 코레일 측에서는 태업을 하고 있으므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급하신 분들은 그냥 무궁화호 타거나 새마을호 타고 갑니다. 예, 그런 게 이제 태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이콧은 이제 거부하는 거. 그러니까 사지 마라. 이게 보이콧이죠. 보이콧은 많이 들어봤죠. 피켓팅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렇게 딱 해가지고 요렇게 딱 이제 드는 게 요렇게 딱 피켓팅이죠. 이렇게 딱 드는 게 피켓팅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못 사겠다. 근로에 대한 월급을 좀 올려달라 해가지고 이제 시위하는 거예요. 시위하는 거고, 생산 통제는 말 그대로 이제 사업장 내에서 생산 못하게 막아놓는 거예요. 생산 막는 거. 야, 생산하지 마, 하지 마 이런 느낌, 하지 마 이런 느낌이고, 준법 투쟁은 이제 법 테두리 안에서 시위하는 행위예요. 이게 이제 좀 업무를 좀 곤란하게 하는 게 준법 투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법 테두리 안에서 시위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근로자 측에서 이제 할 수 있는 행동인데, 사실상 이게 뛰는 놈이면은 사용자 측은 나는 놈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수습입니다. 직장 폐쇄시켜버립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사장님이라는 입장에서는, 생계 유지를 해야 되는 사장 입장에서는요, 직장 폐쇄는 진짜 강력한 수를 두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재산이 많은 사장이다? 팔면 그만이야. 예,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직장 폐쇄는 말 그대로 직장 자체를 그냥 매각시키는 행위,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폐쇄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마라 이런 뜻이. 오지 마라. 너 시야 그럼 오지 마라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고, 근데 이제 직장 폐쇄를 만약에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일부 몇몇 사람들은 배신하고 다시 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솔직히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아들과 딸이 있고 멍멍이도 있고 고양이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와이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직장 폐쇄를 강력한 수를 두어도 이제 다시 직장 복귀를 하시는 분도 이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느낌을 보시면 되고, 계속 이건 뭐냐면은 시위하는 사람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고 아예 다른 사람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나한테 정말 위기의식이 들어와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피켓팅, 보이콧, 태업, 파업 이런 거 이제 일체 못합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을 대체시키는 거예요. 나 다시 직장 복귀할 테니까 넣어주세요. 그런 느낌.
안 할게요 라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극단적인 행동을 할 때 사용자 측에서는 이제 초강력 이제 두는 거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절대 사용자 측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웬만하면은. 근데 이길 수가 있는 방면도 있는 반면에 이길 수가 없는 경우도 있는 거죠. 특히 누구 재산이 많은 이제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직장 폐쇄를 해도 나는 타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근로자 측에서 손해를 많이 봐요. 근데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직장 폐쇄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순순히 이제 그 말을 이제 들어주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중소기업 기준입니다. 대기업 기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정리는 다 끝내고요. 5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책은 이제 2가지 책으로 해서 좀 이제 했고요. 사실상 이게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책을 위주로 조금 정리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했으므로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내용이 없는 내용도 있지만 기본서 자체를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정리하는 게 아니죠. 총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목이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발음이 좀 잘 안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24년도 1회차부터는 저도 이론 문제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인사 이거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때까지 보아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꼭 합격하시길 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